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저는 지금 니포리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지금 호텔까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입국 수속까지 마치고 이제 제가 호텔까지 이동을 할 건데, 과연 호텔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저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이제 막 지하철이 들어와가지고 또 좀 시끄러운데 좀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전철을 갈아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노선도 워낙에 많고 노선별로도 이제 또 환승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이동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지금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까지 찾은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열차를 타야겠죠. 아무래도 나리타에서는 열차를 타고 제가 있는 호텔까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호텔 위치가 좀 멀어요. 이제 서울로 친다고 하면은 당고개 정도에 있는 곳에 있는 좀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토키와다이역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은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니포리역에 가서 JR을 타고 이케부쿠를 간 다음에 도부 도조선이라는 열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순서대로 해보자고요. 일단은 스카이라이너 예약을 했으니까 스카이라이너를 탑승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2터미널이에요. 나리타 공항 2터미널, 그리고 지하로 가야지 열차를 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큼지막하게 트레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은 나리타 스카이라이너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마이리얼트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했고요. 미리 예약하는 게 좀 더 싸다고 해서 했는데, 뭐 금액 차이가 막 심하게 나는 건 아니니까 현장 발권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어렵진 않게 현장 발권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트레인이라고 써있죠. 네, 공항에서 지하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스카이라이너라고 써있는 티켓 부스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우처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리얼트립에서 바우처를 구매해서 왔는데, 바꾸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 보시면은 스카이라이너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티켓을 교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티켓을 구매하는 곳, 그리고 이쪽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바우처를 교환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켓은 네,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6시 18분에 출발을 합니다. 약 10분 정도 남았고요. 좌석 지정까지 되죠. 9D 자리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오랜만에 스카이라이너 타네요. 네, 여차저차 열차 타는 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헷갈려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역무원분한테 어느 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1번으로 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카 1번 써있죠. 여기 첫 번째 량에 9번 좌석이니까 저도 여기 1번 라인에서 대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차를 기다려보죠. 아마 니포리역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하면은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열심히 갈아타야 됩니다. 스카이라이너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열은 두 자리 배열이고, 제가 지금 캐리어를 놔서 그렇지 자리는 꽤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캐리어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전 짐이 하나니까 그냥 앞에 실었습니다. 요렇게 공간이 나오네요. 요런 느낌. 바깥에 보이는 윈도우 좌석입니다.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빨리빨리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시 18분인데 도착하고 열차 갈아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벌써 한 호텔 들어가면 한 7시, 7시가 뭐야, 8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장소도 호텔 근처에서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빨리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 이제 제가 그 니포리역에 도착해서 JR로 갈아탔다가 도부 도조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지하철 갈아타고 하는 거 일본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한번 헤매는 화면을 영상으로 담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나라는 뭐 환승하고 하는 게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게 지하철별로 회사, 그러니까 전철별로 회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환승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좀 헤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이따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니포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니포리역. 이쪽 라인이 이제 게이세이 스카이라이너를 내렸던 곳이라면은 저쪽에 또 이제 다른 열차 라인들이 보이죠.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JR을 타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출구가 있죠. 저기 보면 JR이라고 써있는 출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B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동의 연속입니다. 계속 가보죠. 출구로 가는 길을 못 찾을까봐 출구 이렇게 잔뜩 써있어요. 일본은 한국이랑 다르게 이제 왼쪽에서 대기줄이 발생을 하죠. 한국은 이제 오른쪽으로 걷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통행인 거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좌측 통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 그 일본은 진짜 지하철 노선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자비심 없게 일본어로만 써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승차권을 뽑는 곳에서 그 검색을 해가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두들겨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은, 전 지금 이케부쿠로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누르고, 안내는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내가 얼마짜리를 뽑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서치 스테이션 네임을 정하면은 이게 알파벳을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케부쿠로 가겠다 하면은 I, K로 시작하겠죠. 그럼 이케부쿠로 여기 나오죠. 여기 180엔짜리를 이렇게 고르면은 이제 돈을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티켓을 끊었고요. 요 180엔. 옛날에 지하철 타시던 분들은 좀 생각이 날 만한 그런 사이즈의 티켓이에요. 요걸로 타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이제 한글 지원은 된다고 해도 어느 역이 얼마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JR 이케부쿠로역으로 가는 야마노테선 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마노테선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순환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보고 타셔야지 빙빙 돌지 않습니다. 이케부쿠로까지는 몇 정거장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고, JR 자체도 되게 오랜만에 타니까 뭐 사실 JR이다 뭐 아니면 도쿄 메트로다 이런 라인들의 지하철 퀄리티가 이런 게 다른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회사만 다를 뿐이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메트로랑 아니면은 철도청에서 운영했던 예전에 뭐 1, 2, 3, 4, 5선, 5, 6, 7, 8선 또 이렇게 회사가 틀렸잖아요. 하지만 모두 환승이 가능했던 거에 비해서 일본은 이제 민자 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라인들 모두 다 환승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뭐 신주쿠나 이런 데는 노선이 몇 개씩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을 갈아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계획을 짜실 때 구글맵 같은 거 잘 보시고 이제 어떤 노선을 탑승해야 되는지를 잘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타게 될 이제 라인이 들어오네요. 네, 지금 이케부쿠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 니포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JR을 빠져나가서 또 새로운 노선을 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도부 라인, 도부 도조선을 탑승을 해야 됩니다. 또 티켓을 끊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철도의 왕국 일본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불편하긴 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어렵지 않게 온 편이기는 해요. 또 환승하러 갑시다. 이케부쿠로는 이게 시부야나 신주쿠만큼이나 이동인구가 많은 도심이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길을 잘 찾아가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도부 도조선을 가려면은 조금 이동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딱 저기 보면 TJ라고 써있는 라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오, 여기 오니까 도쿄에 온 것 같네요. 사람에 막 치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계속 찾는 게 빡세니 환승이 어렵니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화살표만 잘 보고 따라오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도부 도조선 타러 왔어요. 180엔 토키와다이까지 이동을 할 거고요. 여기가 이제 도부 도조선의 마지막 역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퇴근 시간이 물려서 사람은 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최종 목적지인 토키와다이 도착했습니다. 토키와다이 역에 도착을 했고 도부 도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이라이너까지 포함하면 총 3개의 라인으로 이동을 했네요. 6시 한 18분 정도에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8시니까 거의 1시간 40분 정도 열차 탄 시간으로 환승한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제가 특별히 안 했거든요. 환승만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호텔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바로 호텔 가면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저녁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저녁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호텔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토키와다이 역 앞에 풍경입니다. 그냥 작은 동네 같죠? 도쿄 도심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고 외곽지라 그래요. 이런 풍경의 장소, 저기 모스버거도 보이고 맥도날드도 보이고 식당들이 조금 보이는데 한번 이동해서 밥을 먹고 배도 고프고 호텔로 이제 밥을 먹고 이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 도키와다이 역 근처에는 그 사이비 종교 관련된 그런 장소도 있다고는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듣기만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여기는 말 그대로 호텔 때문에 온 거니까. 제가 머물 호텔은 플렉스인 토키와다이라는 호텔입니다. 좀 이따 가보도록 하고 일단 배부터 좀 채우도록 하죠.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게 될 장소는 라멘집입니다. 일본의 라멘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국밥 정도 포지션이 되는 곳이죠. 돈코츠 라멘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저기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해가지고 한번 식사를 해볼까 해요. 여기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을 네기 차슈 라면입니다. 네기는 파란 뜻이고 차슈는 돼지고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육수를 낸 돈코츠 라면의 일종인 거예요. 보면은 밥도 서비스를 줍니다. 콜라랑 다 해가지고 1,400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건너 라멘집에서 라멘을 먹고 다시 호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밥도 푸짐하게 주고 양도 많아서 잘 먹은 것 같아요. 밥은 레귤러 사이즈로 했는데 꽤 푸짐하게 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본고장에서 라멘을 먹은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 특히나 제가 일부러 좀 기름을 좀 띄워달라고 했어요. 돈코츠 국물에. 그랬더니 국물이 진짜 진하고 고기도 야들야들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본 라면이 한국에서 길들여졌다고 하면은 여기 라면은 조금 짤 수 있어요. 일본 음식이 전반적으로 조금 짠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국물을 다 마시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조금 짭짤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호텔에 체크인한 일만 남았네요. 어서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드디어 체크인할 호텔 플렉스인 토키와다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물은 꽤 커요. 요렇게 생긴 건물인데 겉에서 봤을 때 호텔인지 뭔지 모르겠죠. 2성급이거든요. 게다가 1인실로 잡아서 방이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편의점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플렉스인 도키와다이 1인실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2성급이다 보니까 엄청 낡았네요. 우리나라 모텔보다도 낡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잠만 자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 확실히 딱 들어오면 느끼는 게 일본 호텔이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져요. 여기 수원 쫙 깔려 있고요. 이렇게 옷걸이 많지 않네요. 여기도 옷걸이 같은 게 눈에 띕니다. 여기 에어컨 있고, 에어컨은 빵빵해서 좋아요. 침실, 침대가 이렇게 있고, 다시 뒤로 가볼까요? 그 침대만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은 뭐 보일 거 없겠죠. 요런 느낌.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 TV도 있고, 이거 TV의 역할을 하겠죠. 조그맣지만 전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게 3개나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있고,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냉장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면대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죠. 이런 부분도 좀 신기하고, 화장실,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 욕조도 있어요. 일본인들의 욕조 사랑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신기하죠. 칫솔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샴푸, 린스, 비누, 바디워시 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쾌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5박을 해야 되는데 5박을 머무는 동안 불편하진 않겠다 정도 수준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컨이 빵빵하니면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어차피 일본의 1인실을 제가 자주 묵어봤던 사람으로서 요 정도면 괜찮아요. 단지 이제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낡아 보이는 게 아쉽긴 한데 뭐 어떻습니까? 그쵸? 요만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점 만점에 1인실 치고는 한 5점은 줄 수 있지 않나. 혼자 여행 오신다면은 특히나 이제 1박 5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위치가 좀 애매한데 위치만의 단점을 제외한다면은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호텔 내에는 작게나마 이렇게 빨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들은 다 빨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돌이네요. 사용법은 써있긴 한데 일본어로 써있는데 뭐 어려울 만한 건 없으니까 그림대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는 건조기도 있고, 그래서 동전을 미리 좀 준비를 해올 필요는 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 이제 비즈니스 호텔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빨리 이제 옷을 빨고 이제 건조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요런 데를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저도 한 번은 쓰지 않을까요? 낮에 보았을 때 플렉스 스테이죠. 플렉스 스테이인 토키와다이의 풍경입니다. 요런 객실, 진짜 일본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비즈니스 호텔 같은 느낌이죠. 주변에는 그냥 주택가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사는 주택을 보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까요? 여기 대로변에 있고 호텔을 찾기가 어렵진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토키와다이 역에 있는 플렉스인 토키와다이 체크인까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긴 여정이었죠. 한 편에 담을 정도로 총 3번의 열차를 탑승을 했고, 또 환승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여행에 대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 영상은 뭐 여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야기한 건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일본을 왔어가지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적응하는 겸사겸사 하면서 이제 영상에 좀 담아왔으니까 많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부터는 좀 제대로 된 여행이 시작이 되니까 참고하시면서 기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요거 아사히 슈퍼 드라이로 하겠습니다. 요거 한국에서 품절 대란이 나가지고 저는 못 마셨던 맥주인데 야 이제 일본에 와서 다 이걸 먹어보게 되네요. 오 소리 들으셨어요? 빵! 자, 오 이렇게 따지네. 지금 영상에 잘 안 잡히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뚜껑이 통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맥주를 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좋네요. 안녕.